자,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이 수사하는 경찰이요. 오늘 하루에만요 10곳이 넘는 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첫 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압수수색 때문에 오신 거죠? 혹시 소환 조사 계획도 있으신가요? 어떤 자료 확보할 계획이세요, 오늘? 자, 특별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지 닷새 만에 경찰이 이번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을 모두 정조준한 셈이 된 겁니다. 경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긴 했었는데 우리 편집장님께 보시기에는 이게 전격적인 압수수색입니까? 왜 보통 빨리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 많이 했었잖아요. 아니 원래 수사를 시작할 때 예. 압수수색을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본격적인 수사를 하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담팀이 이제 지난 10일에 구성이 됐다고 하니까 구성 후에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관련자들 압수수색이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8월에 그 민중기 특검팀에서 예. 야, 이만저만해서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민주당에도 돈을 준 적이 있다라고 얘기한 게 발단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 민중기 특검에서는 국민의힘 부분은 수사를 했지만 민주당 부분은 수사를 하지 않고 덮었단 말이죠. 네. 그리고서 이제 그 관련 자료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는데 넘긴다고 하면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해야 할 일은 그 자료가 결국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증언 진술 외에는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되죠. 더군다나 윤영호 전 본부장이 최근 법정에서 마치 이 문제에 대해서 발을 빼는 듯한 그런 또 발언을 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자칫 잘못하면 윤영호 본부장의 말 자체도 오염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아주 신속하게 그 압수수색을 오히려 더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전담팀 꾸리고 나서 지금 닷새 만에 했다는 것도 제가 보기엔 그렇게 빠른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원석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보통 우리가 이제 뉴스 전할 때도 임박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후에 이제 압수수색된 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어쨌든 수사의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그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서 기록 검토를 하고, 네. 그리고 윤영호 씨 이제 구치소에 찾아가가지고 기초적인 조사를 한 이후에 사실은 이번 주 초에 강제 수사 차원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예. 예상대로 지금 진행이 됐다고 보고요. 이게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도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압수수색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늦장 압수수색을 하면 뭐 나올 게 있겠어? 이미 다 대비했겠지. 근데 꼭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수사라는 게 예.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그런 기법과는 다르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앞서도 말씀 주셨듯이 이게 윤영호 씨의 진술밖에는 다른 물증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맞아요. 때문에 윤영호 씨의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혹은 그걸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물증을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얼마나 확보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일 텐데 예. 일단 뭐 압수물 분석을 한 이후에 경찰에서 그 이후에 그 단계를 밟을 텐데 이제 아마 다음 단계는 지금 이제 지목된 돈 받은 정치인들에 대한 소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경찰 수사가 수사 속도가 느린 건 아니에요.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과연 공정하게 이걸 수사할 수 있겠냐, 특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국수본 특별수사팀으로서는 더더욱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병묵 편집장님과 우리 박원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른 의견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정작 증거를 찾아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같으신 것 같아요. 일단 핵심 증인인 이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진술을 번복을 하면서 수사의 난항도 좀 예상된다라는 지적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었던 만큼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게 이게 좀 중요한 키가 된다. 조현삼 변호사께서는 이렇게도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일단 이번 통일교 관련된 의혹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뭐 구체적인 진술이라고 하지만 그 진술조차도 지금은 과연 신빙할 수 있는 단계인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정도에 이르렀죠.
본인의 형사재판은 그 최후 진술 당시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할 것처럼 말했지만 그러지 네. 않았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에도 입을 말을 또 바꿨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조차 흔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물증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지 관련된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가 입증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아마 국수본 입장에서는 물적 증거 확보를 위해서 아마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만약 그런 구체적인 물적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관련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압수수색 대상을 좀 보면요. 이제 금품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자택, 또 국회 내 의원실도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재수 의원 회피의 이후에 혐의 이후에 경찰 수사를 넘어서 특검을 도입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단호하게 명백하게 이 의혹이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적인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전혀 없었다. 단연코 없었다. 전재수 전 장관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이미 세간에 충분히 알려질 대로 알려졌습니다. 전재수 장관은 복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적인 자금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 그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30대 이후에 시계를 차지 않았다고 하니 불가리 시계, 까르띠에 시계는 자신의 손목에는 찬 적이 없는 모양입니다. 빨리 수사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재명 정권의 국가수사본부가 이 사건을 수사하리라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때 특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새로 나온 보도를 좀 보면요. 지금 보십니다. 통일운동국민연합 측과 이제 최소 7차례 정도 접촉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2018년 8월에 보면요. 행사에 5번 참석하고요. 1번 축사를 한 것으로 나오고요. 2019년 2월 또 2020년 3월 한학자 자서전을 들고 저렇게 사진을 찍은 모습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자, 이렇게 지금 화면이 나오고 계십니다. 여기 앞에 전재수 의원 모습 보이고 있고요. 한학자 자서전 들고 기념 촬영. 저 책을 들고 기념 촬영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정황을 보고 하시면 설주환 변호사 어떻게 해석하시고 느끼십니까? 일단 지금까지 나온 바에 들어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 봤다시피 전재수 의원이 미국 장관으로 재직 시에 마지막 그 출장길에서는 단호하고 명백하게 단연코라는 말을 쓰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한 단어. 평소에 전재수 의원이 쉽게 얘기하지 않는 단어들을 쓰면서 굉장히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만은 그 뒤에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떠한 기사라든지 그다음에 보도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전재수 의원의 말이 하나하나 다 틀리다라고밖에 증빙을 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재수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 해명들이 다 구멍이 성글성글한 것들, 너무 구멍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그날 거기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다른 시간에는 어떻게 했냐. 그래서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행사를 하나만 하고 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 군데 들렸다 올 수도 있는데 그러한 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재수 의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밝혀야 될 부분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빨리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과연 이 수사의 결과가 전재수 의원만의 어떤 꼬리 자르기 형식으로 나온다 손 치더라도 그 결과를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만큼 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본인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출신의 의원이라든지 국민의힘 의원이 나오더라도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사건이야말로 특검이 가질 수 있는 전형적인 집권 여당의 권력자에 의한 부패 사건이기 때문에 야당 주도의 어떤 특검으로 해야 되지 않냐라는 지적이 타당하다고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미국에서부터 이제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 강하게 이제 아니다라고 했는데 박원석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증거들 나왔다, 이 정도 나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은 정황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본인이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 윤영호 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정황이나 물증이 없기 때문에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의원실 자택 압수수색이 있었기 때문에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재수 장관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금품 수수에 관련돼서는 강력히 부인을 해왔는데 그렇죠. 통일교하고 접촉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이 없었어요. 근데 그 접촉 관련된 정황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네. 저 지금 이제 한학자 총재 저서를 들고서 사진 찍은 조 시기가 예. 2020년 총선 무렵이었습니다. 선거 며칠 전에.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 해명으로는 예. 아니 지역구에 아는 분들이 뭐 형님 누님 이런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사진 좀 찍자는데 네네네.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걸 어떻게 거부하냐. 아. 뭐 일견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학자 총재라는 사람에 대한 네. 어떤 이미지나 혹은 통일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회적인 인식이 있는데 예. 과연 지역구에서 그 선거가 급박하다고 하더라도 지역구 재선 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 그런 상황을 몰랐을까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로 전재수 의원의 입장이 좀 곤곤한 게 사실이고요. 아무튼 그 이제 관건은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와 관련된 어떤 정황이 더 구체화되느냐 아니냐 여기에 이제 수사의 관건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적으로는 조금 곤궁한 상황이 됐지 않았냐라는 지적까지 해주셨습니다. 일단요, 그런데 이제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 오늘 이 불법적인 금품 수수 의혹 추호도 없었다면서 적극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요. 자, 불법적인 금품수수 추호도 없었다라면서 당시 제 고향에서 벌초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 2018년 5월 통일교 행사 참석 의혹에 대해서는 제 지역구 성당에서 미사에 참석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지지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제 지역구에서 79가지 계시는 이 형님 누님으로 부른다. 선거 때 형님 누님들에게 힘내라 하면서 책 한 권 들고 와서 함께 사진 찍자는데 어떻게 마다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잘 아시는 분들이 저렇게 나이 많은 분들이 와서 이거 책 한 번 들고 사진 찍더라는데 정신없어 그걸 어떻게 안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뭐 금품을 수수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렇습니다. 다만 네. 그 사진을 찍은 사람과 그 전재수 의원 사이의 친분 관계는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예. 그럼 이제 그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아 이게 여기에 그 다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아 그건 아니고 이건 단순하게 그냥 사진만 찍어줬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예. 수 있는 대목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박원석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통일교라는 곳 통일교가 일반 정통교단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정통교단에서 이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데란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한학자 총재가 가지고 예. 있는 어떤 종교적인 위상, 뭐 이런 것들도 일반적인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달라요. 아. 그러면 정치인들이 더군다나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 아, 그냥 도와주겠다 그러면 뭐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공개적으로 사진을 찍거나 뭐 같이 이렇게 어울릴 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증거로 남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조심한다고 알고 있어요. 네.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예. 예를 들어서 아무나 사진 찍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게 나중에 오히려 표를 얻으려다가 표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통일교고 그다음에 상대가 한학자 총재라면 전재수 의원이 아마 그 정도는 저는 분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저걸 찍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혹시 뭐 다른 게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금품 수수라든가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고는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밝혀보자는 거지. 저 뭐 사진 찍었다고 그래서 아, 저 사진 찍는 자리에서 돈 받았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찰이 일단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걸 한번 지켜보시는 게 순리고 그리고 뭐 정치인들이 저런 의혹이 불거졌을 때 뭐 돈 받았다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 뭐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